분명히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과정이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빈이에게 더 많은 부담감을 준다라는 거, 몰랐어요. 제가 정말 최악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빈이가 열심히 하는 건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아갈 최소한의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고, 절대 그 시간이 빠르지 않다라는 것, 더딜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어찌되었건 저는 다른 일반 비장애인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과는 다른 부모의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장애를 내가 먼저 개성이라고 받아들여야만 된다라는 것, 너무 많은 정보 가운데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빈이의 리듬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 이 아이는 어찌되었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인정을 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인정을 못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빈이가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는데 넌 왜 그게 안 되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자유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빈이가 자폐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가 우빈이 같은 아이들만 있는 건 또 아닌데, 얘한테 너무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가 키웠던 건 아닌가라는 미안함이 생기고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해야겠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자폐라는 장애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이 사랑이라는 건 아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이제 그때 가지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빈이를 제가 인정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게 먼저였던 거죠. 여러분, 느리지만요, 분명히 성장은 해요,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기준까지는 아닐 수 있죠, 분명히. 근데 분명히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과정이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기억, 아이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적어도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 이런 시간들이 좋은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치료실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게 2년 전 일이죠. 지금도 우빈이는 예전에 치료기간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얘한테 그게 추억은 아닌 거죠. 힘든 기억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물론 치료실에서 버티고 계속 해나갔으면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우빈이한테 만족을 합니다. 자랑스럽고 우빈이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잘 해내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지금도 실력이 늘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말씀이에요. 우빈이는 지금 일주일에 체육만 3번을 합니다. 그리고 다 하루만 복지관에서 언어 수업 하나,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놉니다. 안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빈이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학교에 나가는 모습만 봐도,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만 봐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못하던 걸 지금은 해내요. 마음이 안 되겠어요 라고 절규하던 애가 지금 학교 갈 준비를 스스로 합니다. 물론 지금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게 좀 느리죠. 옷을 입고 그러는 게 아직은 어려워서 지각을 되게 자주 합니다. 그리고 긴장이 여전히 되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래서 응가를 꼭 2번씩 해요.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옷 다 입은 다음에 배 아파요 그리고 응가를 하고, 그래서 늦어요. 근데 스스로 간다고 해요. 제가 힘들면 안 가도 되라고 얘기하지만 가고 싶다고, 3학년 5반 가야 된다고, 하늘반 도움반 가야 된다고 가요. 그리고 지금 학교 끝나고 나올 때 웃으면서 나오는 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빈이한테는 그런 잠깐의 멈춤의 시간들이 필요했었고, 우빈이의 마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게 이런 우빈이의 모습들, 씩씩해지고 용감해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치료를 많이 안 하니까 저녁 시간, 그러니까 애랑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죠. 많이 놀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녀야 되고, 그래서 정말 애를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학교 끝나고 그냥 많이 놀고, 저희 둘 다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면서 애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거에 반응을 하는지, 그런 거를 제 스스로 하나씩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애 눈을 보는데요, 그 예전에 봤던 내 눈의 모습, 눈의 눈빛과 다른 거죠. 낯설어요, 좀. 우빈이가 저를 보고 이제 신뢰하고 웃고 있다라는 게 이제서야 보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열심을 냈는데, 우빈이가 아마 저를 싫어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게만 하니까. 그때 저는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이 우빈이보다 저한테 먼저 찾아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우빈이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빈이랑 같이 놀 때 저랑 우빈이가 같이 재밌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우빈이가 제 아내랑 저랑 집에 책을 읽고요. 읽기를 좀 많이 시키고 있어요. 수학 문제 같은 것도 같이 풀고요. 그냥 몇 문제 내주며 같이 푸는 겁니다. 우빈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내주는 거죠. 가벼운 영어 단어 이야기하고 배우고, 그런 부분으로 학습적인 부분들을 하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저랑 같이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침대에서 성경 동화를 매일 이제 거의 읽고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떠한 목표를 치료를 하시고 열심을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우빈이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으면 되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는 정도. 뭐 병이 낫고 이 장애가 나아지고 막 똑같이 뭐 생활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답니다.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 그 목표를 위해서 우빈이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우빈이가 내레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되게 아이에게 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빈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성취감이 이 아이한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이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개성이 너무 강해서요. 같은 진단인데 같은 친구들이 없어요. 다 달라요. 같은 약을 먹어도 반응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치료사한테 같이 배우는데도 반응이 다 다르고요. 누군가가 어떤 치료의 모델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자폐가 사라졌다. 내 아이는 어떤 치료기관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더니 뭐 다 낫다. 뭐 그런 광고 책 진짜 많지 않나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됐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개성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먼저 인정하시고요. 부모님이 무조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들의 변호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분명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고, 부모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정보에 우리 아이를 끼워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치료의 과정들, 교육의 과정들이 추억으로 아름다운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했다라는 겁니다. 더 잘하시는 부모님들이 훨씬 많으시죠. 네. 여기 더해서 우빈이는 약을 먹어요. 약을 먹는다.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